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댓글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같은 나이에도 연애할 수 있을까요? 남편 없이 살아온 지 10년인데 가끔 외로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0대, 70대가 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잖아요. 거울을 보면 가끔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30대의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 생각도 하게 되고 누군가와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데이팅이라는 게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여성들에게는 함정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아는 언니의 충격적인 경험담. 먼저 제가 아는 한 언니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 언니는 68인데 정말 젊어 보이세요. 요가도 하시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셔서 50대 후반으로 보여요. 남편 돌아가신 지 3년 되었는데 작년에 실버 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72세 남성분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정말 신사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커피값도 내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차에 태워다 주시고. 그런데 6개월 정도 만나다 보니까 그 남성분이 슬슬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나이에 각자 살림하기 힘드니까 합가하자. 당신이 요리를 워낙 잘하니까 내가 재료비는 댈게, 이런 식으로요. 더 가관인 건 어느 날 그 남성분이 감기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는데 언니가 죽 끓여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는 발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온갖 핑계로 언니를 부르더래요. 결국 언니가 정신 차리고 관계를 정리했는데 그 남성분 하는 말이 걸작이었어요. 나이 먹어서 까탈스럽게 왜 그래? 언니가 그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무료 가정부를 찾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나이 든 남성들도 우리처럼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외롭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찾는 건 연인이 아니라 돌봄이에요. 아내 잃고 2주 만에 재혼하는 남자들 뉴스에서 보셨죠? 그분들 인터뷰 보면 새 와이프가 나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모른다고 해요. 자기가 상대방한테 뭘 해주는지는 절대 말 안 해요.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는 젊은 감정이 살아있으니까 남자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들은 젊었을 때와 똑같아요. 그때도 뭔가를 얻으려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는 젊은 몸이 아니라 돌봄과 재정적 안정을 원하는 거죠. 동네 카페에서 본 씁쓸한 장면. 며칠 전에 동네 카페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70대로 보이는 남녀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자분이 하는 말이 당신 집이 넓다면서, 나는 월세 살고 있는데 힘들어 병원 갈 때마다 택시비가 부담스러워. 당신은 차 있으니까 좋겠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나이에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 남자분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카페 나오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여성분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온라인에서 만난 위험한 남자들. 요즘은 온라인 데이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언니는 65세인데 실버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분과 몇 달간 채팅했어요. 사진도 멋있고 글솜씨도 좋고 매일 좋은 글귀도 보내주고 했대요. 드디어 만나기로 했는데 첫 만남부터 이상했다고 해요. 사진과 완전 다른 것도 그렇고 첫 데이트에서 나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두 번째 만날 때는 아예 당신이 도와주면 큰돈 벌 수 있는 투자가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그 언니가 정신 차리고 연락을 끊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남자는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비슷한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온라인에서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나이도 직업도 재정 상황도 모든 걸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온라인 데이팅은 하지 마세요. 혼자 다니면 생기는 일들. 그럼 어떻게 사람을 만나라고 해요? 라고 물으실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 혼자 나가지 마세요.
제 친구 중에 혼자 댄스 모임에 나갔다가 큰일 날 뻔한 경우가 있어요. 그날 춤도 잘 추고 매너도 좋은 남자분이 계속 상대를 해줬대요. 기분이 좋아서 그 남자분과 2차로 술도 마셨고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그 남자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모텔 가자고 하더래요. 친구가 깜짝 놀라서 거절했더니 나이 먹고 뭘 그렇게 까다로워? 어차피 외롭잖아라고 하면서 강요하려고 했대요. 다행히 택시 기사분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집에 왔지만 그 뒤로 한동안 외출하기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날 친구와 함께 갔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두 명이 함께 있으면 남자들이 함부로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좋은 인상 주려고 더 노력하거든요. 젊은 남자들의 진짜 목적. 가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남성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언니는 58세 남성과 만났는데 처음에는 정말 로맨틱했대요. 꽃도 사다 주고 레스토랑도 좋은 데 가고 프로포즈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본색이 드러났어요. 당신 집에 전세금으로 들어가서 내 집은 월세를 놓으면 수입이 생긴다. 당신이 요리하고 집안일하고 나는 밖에서 일하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계산된 결혼을 제안하더래요. 더 가관인 건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여자들은 까다로워서 결혼하기 힘들다. 당신 같은 분이 현실적이고 좋다였어요. 결국 그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결혼을 취소했죠. 성급한 관계의 위험성. 많은 분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언니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만난 지 3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우리 나이에 연애만 하다가 언제 같이 살아보겠느냐고 설득했거든요. 처음 한 달은 좋았대요. 그런데 2달째부터 그 남자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은 당연히 언니 몫이고 생활비는 반반 내자고 하고 언니가 아프면 나도 피곤하다고 하면서 돌봐주지도 않더래요. 결정타는 그 남자 전 여자친구가 찾아온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여러 여성들과 비슷한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더니 그 남자가 법적으로 3개월 이상 거주했으니까 나도 권리가 있다면서 버티더래요. 결국 법적 절차까지 밟아야 했어요.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몇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최소 1년은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화날 때는 어떤지, 아플 때는 어떤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떤지 다 봐야 해요. 제 지인 중에 2년간 만나서 정말 신사적이던 남자분이 있었는데 언니가 무릎 수술 받고 한 달간 거동이 불편했을 때 완전히 태도가 바뀌더래요. 나도 나이 들어서 환자 돌볼 여력이 없다면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두 번째, 절대로 성적인 관계를 서두르지 마세요. 남자가 그런 걸 재촉한다면 그게 그의 진짜 목적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을 아끼는 남자라면 기다릴 거예요. 세 번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관계를 정리하세요. 투자하자, 사업하자, 대출 보증 서달라, 잠깐만 빌려달라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남자가 내야 해요.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요즘은 각자 내는 게 트렌드라고. 그런 말하는 남자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좋은 남자는 여자에게 돈 내게 하는 걸 자존심 상해해요. 제 친구는 첫 데이트에서 남자가 커피값 반반 내자고 해서 바로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 남자가 당황해서 쫓아와서는 농담이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저를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구나 싶어서 실망했어요. 절대로 남자한테 돈 빌려주지도 마시고 밥 해주지도 마시고 빨래나 청소해주지도 마세요. 애인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해줘야 해요? 내 경험담 쓴 교훈. 사실 저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5년 전 일인데 교회에서 만난 67세 남성분과 6개월간 만났어요. 정말 신앙심도 깊고 교양도 있고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함께 성지순례 여행 가자고 제안했어요. 좋다고 했더니 갑자기 여행비가 부족해서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라고 물었더니 200만 원 정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실망했어요. 6개월 동안 절 알아갔으면 제가 그런 돈을 함부로 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결국 그 남자는 제 경제력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정말 조심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남자는 따로 있다. 그럼 좋은 남자는 없는 걸까요? 있어요. 하지만 정말 드물어요. 제 언니는 올해 75인데 5년 전에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72세인데 아내 돌아가신 지 3년 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동네 산책 모임에서 만난 사이였는데 2년 동안 친구로만 지내시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어떤 분이냐면 언니가 감기 걸렸을 때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주시고 언니 생일에는 꽃다발 사다 주시고 언니가 병원 갈 때는 차로 태워다 주시고 그런데 절대로 언니한테 뭘 해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언니가 오빠는 저한테 왜 아무것도 부탁 안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당신한테 뭘 해달라고 하겠어요? 내일은 내가 하는 거죠라고 하시더래요. 지금도 각자 집에서 살면서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함께 산책하고 가끔 영화 보고 맛있는 것 먹고 그러세요.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방법.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 혼자 나가지 마세요. 댄스 모임이든 등산 모임이든 친구와 함께 가세요. 둘째, 온라인 데이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해요. 셋째, 최소 1년은 지켜보세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기다릴 거예요. 넷째, 돈 이야기 나오면 즉시 정리하세요. 잠깐만 빌려달라는 말도 안 들어주세요. 다섯째, 성적인 관계에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그런 걸 재촉하는 남자는 그게 목적이에요. 여섯째,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 해요. 각자 내자고 하는 남자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좋은 친구들과 맛있는 것 먹고 취미 생활하고 여행하고 책 읽고 드라마 보고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아요. 굳이 남자를 만나야 한다면 여러분의 이런 행복한 삶에 진정으로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거나 돌봄을 받으려 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는 남자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만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소중함을 알아보는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세요. 외로움은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하지만 나쁜 남자 때문에 생기는 상처는 정말 오래 가거든요.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일들이에요. 물론 정말 좋은 남자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여성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요. 만약 지금 만나고 있는 남성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말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시니어 여성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서로서로 챙기고 지켜줘야 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모든 시니어 여성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